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올타임 하이가 됐습니다. 다우가 1.01%, 나스닥이 1.15%, S&P 500이 0.79%, 그 다음 러셀이 1.22%로서 거의 다가 상승되면서 주가 자체가 올타임 하이로서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다. 아침장부터 시작해서 상승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왔다는 거겠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뛰면서 아무래도 금리 자체가 많이 하락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의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렇게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 테슬라만 조금 어대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하락했죠. 많이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것들도 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주라든지 파이낸셜 분야도 좀 상승이 많았다. 자, 반면에 일단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있죠. 요런 중심으로 조금은 하락이 있었고, 에너지 주식도 조금은 하락이 있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하루였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조금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주가는 달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신고가를 일단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791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박스권을 약간 돌파하면서 이 돌파가 계속해서 되는지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되겠고, 자, 다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힘이 좋은 가운데 있다. 이번에 한번 큰 폭에 빠졌을 때 있죠. 결론은 그때가 또 매수 찬스였다. 뒤돌아보면 그때 또 후회가 되죠. 항상 빠질 때마다 들어갔어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을 갖다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것들, 나스닥 100인데, 그 다음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되고 있고, 러셀은 아직까지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러셀이 조금 더 많이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조금 하락했죠. 0.05% 하락했는데 도리어 30년물은 조금 올라갔습니다. 0.31%.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장기물 자체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아무래도 10년물도 조금은 영향을 받았다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3%라는 것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CPI 발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콜 CPI 있죠. 요거 자체는 MOM 기준으로 봤을 때 0.3을 예측했는데 0.2가 나왔다. 저번보다도 좀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헤드라인 CPI 있죠. 요거는 3.1을 예측했는데 3.0%가 나왔죠. 근데 저번에가 2.9였는데 조금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1%가 올라왔다. 자, 그 다음에 CPI 있죠. 헤드라인 CPI는 0.4인데 0.3으로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그냥 CPI 헤드라인은 조금은 연으로 봤을 땐 올라왔는데 월로 봤을 땐 조금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 요거 있죠. 파란 거 있죠. 요거는 일단 올 아이템입니다. 즉 헤드라인 CPI고, 그 다음에 일단 요게 차트로 된 거 있죠. 요거 자체는 지금 이제 더 콜 CPI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의다가 지금 아직까지 3%에 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2%까지 못 가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2.7% 정도가 올랐다는 겁니다. 푸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커피 값이 한 18.9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비프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한 14.7%, 그 다음에 캔디라든지 껌 같은 게 한 9.8%로서 바나나 뭐 6.9,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생필품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플도 한 5.3%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식품이 좀 많이 올란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푸드 어웨이 프롬 홈 있죠. 요거 자체 뭐 외식 같은 건데, 자, 그것도 조금씩은 올랐습니다. 모바일 밴들스라든지 뭐 스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스쿨이라든지 인플루이 사이트에서 먹는 것들이 조금 올라면서 한 3.7%, 그 다음 에너지는 6.4% 올랐는데, 자, 거기서 유틸리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 한 11.7%나 되고 있죠.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건립 때문에 인해서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올랐던 것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푸드하고 에너지 뺀 거 있죠. 그거 자체가 일단 3%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론 스케일 일단 서비스 있죠. 뭐 장기 가는 기계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오디오, 이퀴먼트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아무래도 장비가 비싸게 들어오니까, 모터 비어클 리페어라는 것도 한 11.5%가 올랐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안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쇠고기, 커피, 가구, 가전제품, 의류 가격 상승해서 날 수 있듯이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 이런 것은 좀 낮아지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일회성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 부담을 한다는 거죠.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종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이 현재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관세 충격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불확실하다는 거겠죠. 물론 무역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한 10%인 평균치로 관세율보다는 15% 정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무래도 관세가 조금 더 지나치게 되면은 물가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죠. S&P 500 자체가 일단 올타임 하이가 되면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자체가 요번 일단 힌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겠다. 자, 금리가 인하되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것들이 힌트를 주면서 시장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았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연준이 아무래도 요번에 올해 2번 정도를 했다 더 인하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하면서 트레이드의 소원을 이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좋은 소식은 다른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상승은 하고 있지만 급등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된 수치는 연준과 시장이 다음 주에 회의를 앞두고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도비시한 거죠.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로 인해서 CME 같은 데 있어서는 12월에 인하 확률 역시도 91%, 98.5%로서 뛰어 올랐다. 그래서 두 번 인하가 강력하게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오늘 발표된 긍정적인 CPI 보고서에서는 연준을 불안하게 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적인 완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게 먹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른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CNBC에서 나타났던 프로 기사입니다. 이런 것도 연회비를 내고 일단 지금 이제 보는 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 마시고 뭐 지루하시다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 여기서 일단 좀 감을 많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펀더멘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를 갖다 분석하고 있는지, 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들이 있죠. 많은 기관들의 선수들이 분석하는 방법들 그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걸 갖다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주가가 또 다른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주가 하락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때 왜 그랬는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논리를 생각해서 내 논리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스스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 은행 전략가들은 위험의 수용성 지표가 0.2보다도 중립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름 내내 시장을 지탱했던 골디락스 조건에서 명백히 약화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미국 경제 성장이 다시금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월가의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매도 가능성이 큰 반등보다도 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매도될 위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은행 수용성 지표가 0.2보다도 중립적인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다. 자, 그것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겠죠. 그 다음 경기 침체가 있다는 것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매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고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의 이익의 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실질적으로 자기들의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위험 감수적이다.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 위험을 감수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마진댓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극은 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데 아무래도 빌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진댓들을 본다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불명하다.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본 마진댓들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기 위해서 브로커로부터 빌린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금을 통해서 이익을 레버리지는 할 수 있겠지만 손실의 폭도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9월부터 전기금 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되면서 사상 최대치인 1조 1,3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강세론자, 역설론자 모두 다가 전기금 부채 증가가 자신들의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론자들은 시장이 하락할 때 전기금이 손실을 확대하기 때문에 전기금 수준의 상승은 시장이 일단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동시에 약세론자는 전기금 부채가 수개월 연속 증가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과열의 징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비이성적인 가열의 징후가 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익이 일단 성장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익이 안 성장되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진 Z 차트 한번 보시고 빨간 거 있죠. 이것이 마진 데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두색 있죠. 요거 자체가 S&P 500의 지금 트웰링 12개월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좀 낮고 아무래도 마진 데트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근데 보통 일단 주가가 이렇게 뭉개질 때 본다면 거기다가 일단은 60 이상 왔을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가 좀 뭉개질 가능성이 많은 거지.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뭉개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EPS가 이익 자체가 안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럴 때 뭉개지는 거지. 이익이 들어가고 있는데 같이 올라갈 때는 아직까지는 멀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극은 부채가 S&P 500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할 때마다 시장이 정점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런 전극가 조금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지난 12개월까지 본다면은 전극은 부채가 38.5%가 증가됐는데 S&P 500의 17.6%의 총수익률의 2배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안 무너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두 가지 정도 사례가 볼 수 있는데 인터넷 버블 아까 보셨듯이 그 다음에 2008년도 9년도 금융위기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데이터 포인트에서 불과하기 때문에 전극은 부채가 주식보다도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나쁜 징조라는 약소론자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통계적인 근거는 제공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의 사례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징조가 일단 있다. 이렇게 보긴 요거만 가지고는 단순하게 평가는 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시장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게 되면 마진의 부채 지표가 12개월 동안의 시장에서 예상 추세에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시장보다 마진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 데트 자체가 적어도 60 이상 있죠. 자, 이 정도로 올라왔을 때, 자, 그 정도 됐을 때 주가가 뭉개지는 거지. 자,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뭉개질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내려온다 해도 약간의 조정이지 완전히 뭉개지진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올라올 때가 그냥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진 데트가 60이 넘어갈 때,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퍼센테지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그거하고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때 아니면 약간 좁아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마진 데트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한 극도로까지 올라갔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양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텔이 다시금 컴백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위험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인텔이 미국 경제에 필수적인 기업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로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센셜 포리스탁 ETF에다가 자기도 인텔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수년간 인텔이라는 기업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을 보유하게 된 이유는 미국 내의 칩 제조 능력 때문이었다. 꼭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에 소파이, 엔비디아, 미국 정부 이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이 부진했던 칩 제조업체가 이로 인해서 좀 회복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인텔은 2026년도 이후부터는 더 많은 리쇼링이라든지 칩 제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의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 있죠. 계속해서 갖고 가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도 계속해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콜 스프레드 매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씩 위험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 매수하고 콜 매도했죠. 콜을 매수하고 콜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스프레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옵션 거래가 안 됩니다. 한국 계신 분들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일부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고 나중에 또 빠지면은 조금씩 다시 그 자금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이 좋겠죠. 물론 여기가 고점이 아닐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고 밸류에이션 상에서 너무 높다.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정리하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분들도 이런 것들도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할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어느 정도 해지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것도 우리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키뱅크는 투자자들이 아마존의 AI 스토리를 계속해서 가소평가함에 따라서 아마존이 30%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는 인공지능 사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투자 등급 확대 등급, 그 다음에 $300 목표 가격으로 재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P 레이쇼를 본다면 22.9배로서 역사적 수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에 있다. 자, 그럴 때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성장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의 AWS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게 많이 뒤처지고 있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가지 않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장이 개선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여전히 경쟁사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절대 성장을 매출을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기가와트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라든지 엔트로피 이런 것과 같은 고객사들의 증가가 2020년도까지 매출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AWS가 AI 혁명에서 뒤처진다면 놀라울 일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뱅크에서는 광고가 아마존의 소매 사업 부분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마존은 주로 플랫폼,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있죠. 이런 데서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더 많은 제3자의 광고 파트너십을 목색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아마존의 전체 광고 성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오프 플랫폼 사업 자체가 구글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아마존의 데이터셋에 대한 독점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의 오플랫폼 광고가 광고 성장에서 점진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 아마존닷컴,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이런 것들의 광고가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아마존의 식료품 사업의 성장 이런 것들도 다른 수익의 동력으로 꼽고 있는데, 자, 특별히 기술 확률도가 낮은 그런 소규모의 식료품전들 이런 것들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까지 신선식품의 당일 배송 서비스의 1000개에서 23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다. 이런 정보들을 봤을 때 좀 아마존 주가가 좀 날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칼스 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때 10배를 기록했던 이 주식 자체가 다시금 일단 주가가 올라갈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일단 줌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로나 때 상당히 강세장이었죠. 자, 그로 인해서 다시금 일단 쭉 빠지면서 데드머니로서 전략을 했는데 이제 다시 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10배 정도 기록한 줌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 이후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약세에서 강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차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바닥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다시금 주가는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추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일단 삼각 수렴형이 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고점이 조금 일단 이제 평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금 반등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일단 삼각 수렴형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되면서 돌파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겠죠. 펀더멘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2016년도에 지금 이제 EPS를 본다면 5.8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9, 6.18수 조금씩은 뭐 늘어나고 있는데 뭐 상승의 폭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자, 성장 자체는 그런 가운데 있고 일단 5.87 정도 주고 있다. 일단 배수가 어느 정도 되냐 했을 때는 P 레이쇼 폴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4배수인데 자, 섹터 평균이 25배수, 그 다음에 5년치 평균이 35배수니까 뭐 25배수 정도는 줄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5배수를 줬을 때 어느 정도 주가가 나타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5.87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옵시에서 한 146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돼야만이 적정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46불 정도 되고 있는데 146불이 한 이 정도 되고 있죠. 이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올라갈 폭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옵시에서 올라갈 폭이 적어도 한 70%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뭐 직전 고점까지 한전 요 정도 120불 때까지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그런 게 다른 게 아니라 요번에 실적이 잘 나오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상에서 상당히 좋은 모양은 있습니다. 현재 모습에서. 그래서 이런 걸 돌파하려면은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일선 밑으로 갈 때는 아무래도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조시 브라운이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땐 과거처럼 매수자들이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200일 이평선을 갖다 하향 돌파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일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5대 기술 플랫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현존하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일단 넷플릭스의 성장 총매적으로 본다면 탄탄한 콘텐츠, 그 다음 증가하는 광고 수익 이런 것들을 꼽히면서 현재 주가 수준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프리덤 캐피탈 마켓에서 기술 리서치 책임자인 풀믹스 역시도 지금은 아무래도 매수의 관점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우량주들이 많이 내려왔을 때 220평선이 있죠. 그때 부딪히면은 맞고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차트 한번 보시면 200일선 일단 하향 돌파했죠. 그럼 무조건 매수냐? 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직전 고점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요 라인 때까지 일단 보시면서 여기가 한 1061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라인 때까지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일단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면서 좀 돌아 나갈 때 그럴 때 매수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해 봐야 되겠고, 또 요번에 또 내려왔던 것이 이렇게 갭으로 하락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실적 때문에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바로 반등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일단 천천히 보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내려왔다 해서 매수다, 자,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자,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S&P 500 기업들 중에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들, 자, 그 회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선별했던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난 3개월, 6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이 있죠. EPS가 최소 20% 정도 성장했다 이렇게 추정되는 회사들. 두 번째는 목표 가격 자체가 15% 이상 일단 상승이 필요한 그런 회사들. 자, 그런 회사를 뽑아놨는데, 자, 그런 회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한 1.85달러 했던 것이 지금 에스티메이트가 한 3.09달러 정도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HIG 이런 것들 한 66.8%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AMT, 아메리칸 타워 마찬가지로 50.6%의 상승 여력이 있고, 인사이클 마찬가지로 한 129%의 여력이 있다. 0.69 정도 했는데 3개월 전에 지금 한 1.58까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은 어닝 브레이크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것도 한 28.5%, 그 다음에 이제 비자 이런 것들도 한 40% 되고 있고, 구글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한 70.9% 정도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KLA 마찬가지죠. 77%. 그다음 뭐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아까 보셨듯이 메스터카드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48.4% 정도 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게 되고 있으니까 한번 체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MD가 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는데,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MD의 주가가 올해 한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난달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오픈AI의 대규모 칩 거래, 요것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회사의 기술력을 좀 입증을 했고,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재정적 기회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MD의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난달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오픈AI에 대한 대규모 칩 거래에 따른 것으로 이 거래 자체를 통해서 회사의 기술력을 입증을 했고, 월가에서는 앞으로 재정적 기회에 대해서 더욱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결국은 오픈AI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꼭 봐야 될 것이,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인텔의 수익 자체가 AMD의 좋은 징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AMD는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범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 두 시장 모두 AMD가 서비스하는 시장이죠. 자, 이런 데서 일단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은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특별히 AMD는 여전히 클라우드 AI 관련된 CPU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AMD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의 보고서를 본다면 서버 시장에서 인텔이 AMD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의 압박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점들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 것이 AMD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 그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다음 달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자,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AMD가 장기적으로 AI 사업계에 대해서 과대 광고를 지속할 수 있을지, 자, 그것이 여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오픈 AI가 지금 이제 도입 자체가 AMD의 도입이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충족해야만이 주가가 달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HSBC 같은 경우는 AMD의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부분의 수익 기회가 올해 예상되는 AI GPU 수익의 73억 달러, 10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가가 더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오픈AI는 AMD의 차세대 MI450 GPU를 도입할 계획이 있고, 자, 아무래도 AMD는 최신의 MI350 시리즈를 통해서 성능 면에서 마침내 엔비디아와 조그만 격차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BM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IBM의 주가 자체가 1월 이후에 최고의 날을 보내고 있고 양자가 그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곧 출판될 IBM 논문에서 AMD의 칩을 갖다 사용할 때 양자 오류 수준 분야에서 이루어진 그런 진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양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IBM의 주가가 한 7.88% 정도 뛰고 있죠. 자, 그 이유로 본다면 양자 컴퓨팅 노력에 대한 낙관록이 커지면서 최고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까지 세계 최초의 대규모의 4결함성의 양자 컴퓨터를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6월에 발표된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금요일에 로이터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IBM이 오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은 AMD에서 만든 칩에서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AMD의 필드 프로그래밍 가능 게이트 어레이 칩에서 알고리즘을 실행했을 때 높은 정확도, 채점 단위 사이클링당 디코딩 시간이 나타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IBM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AMD 클래식 하드웨어로 작동하는 획기적인 양자 오류 수정의 알고리즘을 시행해 보이는 것 자체가 2029년도까지 세계 최초의 대규모의 4결함성의 양자 컴퓨팅 IBM 퀀텀 스타링을 갖다 구축하려는 우리의 명확한 경로에서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비용이 많이 든 GPU 클러스터가 필요 없이 이를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 자체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과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BM의 연구 책임자인 제이 감베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IBM의 알고리즘의 효과가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이미 출시되어 있고 엄청나게 비싼 AMD 칩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구현 속도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10배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양자 주식들이 좀 올라가다가 좀 하락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IBM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IBM 자체가 주가가 달릴 수 있는 이유가 HSBC 홍산과 함께 양자 기술을 개발한다고 저번 달에 발표했죠. 요거 자체가 좀 더 가치평가 배수를 갖다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10억 달러의 양자 컴퓨팅 주문을 확보했다는 것들, 향후 3, 4년 안에 주문량이 급증할 것이다. 자, 요렇게 일단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일단 HSBC하고 지금 이제 협력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측정 가능한 사업적 가치를 갖다가 제공할 수 있다는 실증적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런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IBM 주가가 가면은 다른 지금 이제 조그만 주식들 있죠.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 주식이 달리질 못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